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HGUC 바운드독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가변형 모비슈트입니다. 이게 모비슈트, 모빌 아머도 따로 있죠. 일단은 감개무량합니다. 이 바운드독을 HGUC로 보는 날이 오기는 오네요. 자, 그러면 하이잭을 리바이브 할 시간인가? 이제 하이잭도 리바이브 한 번만 좀 2020년 10월 24일에 발매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5,000엔, 국내 정가 6만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큽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의 모빌 슈트다 보니까 기존의 제타 건담이라든가 뭐 다른 애들보다도 훨씬 크죠. 사이코 건담보다 조금 더 작아요. 금액인 만큼 사이즈는 큰 편입니다. 사이코 건담보다 조금 더 작은 수준에다가 액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괜찮았어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부품 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묘하게 비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이제 로자미아 바담이라든가 아니면 제리드 메사가 탑승을 하면서 등장을 하는 그 컬러고요. 일단 바리에이션으로 이제 1호기죠. 회색깔의 1호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만간 예약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치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더군다나 액션 베이스까지 있다 보니까 전시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 사이즈가 크니까 돋보이고 베이스가 있으니까 편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HGUC 바운드독 살펴보도록 합시다. 색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기존의 다른 프라모델에서는, 다른 건프라에선 보기 힘든 다채로운 좀 화사한, 아주 튀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제타 건담에 등장을 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스커트가 굉장히 크고 넓은 형태에다가 상체는 되게 작아요. 굉장히 귀엽기도 하면서도 신기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이죠. 확실히 근데 이번에 이거 조립하고 느낀 건데, 그 제타 건담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얘도 진짜 괜찮게 나왔거든요. 사이즈로만 따지면은 HGUC 퍼스트 건담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달하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안테나까지 포함해서 거의 2배,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하죠. 그리고 RG 제타 건담이랑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큰 사이즈죠. 그리고 HGUC 사이코 건담, 자, 이렇게 보니까 모빌 슈트들의 사이즈가 좀 체감이 되죠. 일단은 바운드독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사이즈라는 게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은 머리 디자인부터 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곡선이 많으면서도 아픈 뾰족한 뭔가 동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테나 같은 경우도 진짜 동물의 귀처럼 위로 솟아있는 느낌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는 볼관절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꺾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아이 같은 경우는 안쪽에 스티커로 재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가동돼요. 또 그 와중에 저는 가동 안 될 줄 알았어요. 고정일 줄 알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외장을 한 겹 벗겨보면은 모노아이가 제대로 드러나죠. 요거를 회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살짝 뭔가 작은 물건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밀어주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작아서 힘드네요. 따로 목 아래에 레버 같은 게 없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레버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옆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 돌려서 정면 보면은 모노아이 돌아간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상체는 뭐 굉장히 작은 형태에다가 동력선이 드러나는 거 정도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단히 그런 건 없지만 어깨가 굉장히 독특하죠. 좌우 비대칭인데다가 한쪽은 곡선이 완만한 그런 디자인이고 한쪽은 약간 구체 같은 느낌이고, 앞뒷면이 디자인이 다르기도 합니다. 뒤쪽은 약간 스러스터 같은 느낌으로 해놔서 약간 덕트가 보이고, 그리고 앞에는 그냥 심플한 형태. 그리고 놀랐던 거는 보통 이런 부분은 노란색 포인트는 진짜 이런 거는 분할 안 하고 스티커거든요. 근데 이건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이코 건담 때처럼 이렇게 스티커란 말이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근데 와, 요거는 참 좋았네요. 그리고 왼쪽 팔은 약간 통째로 프레임처럼 생긴 그런 팔입니다. 그나마 동력선 하나가 보이는 것 정도고요. 손이 얘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거진 MG다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가동하는 교체용 손을 쓰고 있어요. MG에서 쓰던 거. 이 부분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이 바운드 덕의 실드죠. 이 부분 디테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머리 부분의 앞부분의 파츠 분할, 클리어 그린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든가 분할해 놓은 다른 색상들도 굉장히 돋보였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야말로 스티커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좀 심심하지 않도록 디테일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른팔, 이쪽은 클로입니다. 클로. 손이 따로 없고 바로 클로로 되어 있어요. 어깨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동력선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한 색깔로 통일된 형태에서 클로 부분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 노란색 포인트는 파츠 분할로 이루어졌어요. 스티커가 아니에요. 여기도 스티커가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앞뒷면이야 뭐 똑같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쯤에서는 좀 볼만한 게 동력선이죠. 드러나 있는 모든 동력선이 연질로 되어 있어요. 허리에 있는 동력선도 연질로 되어 있고, 아까 팔 안쪽에 있었던 동력선도 이것도 연질입니다. 당연히 목에 있는 동력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릎의 힌지 부분도 마찬가지 연질로 되어 있는 동력선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허리가 아무래도 변형 때문에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보자마자 약간 철혈 생각나실 분들 여럿 계실 것 같아요.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닮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제타 건담이 몇십 년 앞서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약간 닮긴 했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스커트, 뭔가 전체적으로 돔 형태를 띠고 있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물건입니다. 위에 부분에 이제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약간씩 디테일이 추가되어 있는 거라든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잘 나왔고요. 뭔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그나마 이제 좌우가 다른 부분이 조인트의 유무입니다. 여기 사각형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빔 라이플 수납부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 버니어, 대형 버니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버니어들 다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버니어 자체에도 약간씩의 디테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동력선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스커트 스커트 내부에도 약간씩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츠 자체는 크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 다리도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긴 한데, 특징이라면은 요걸 다 분할을 다 했다는 거. 그나마 여기 중간에 요 두 개는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쓰는 게 여기 두 개, 머리에 두 개, 눈에 하나? 요 정강이 양쪽으로 해서 많이 쓰질 않아요. 7개?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많은 디자인인데도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조형도 괜찮고 색감도 괜찮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골반 쪽 프레임이 보입니다. 이거 변형할 때 이제 가동하는 부분이니까 이따 보고, 이렇게 다리 골반 쪽 타고 내려와서 아까 봤었던 연질 동력선 있고, 그리고 발까지 쭉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그리고 발 디자인도 꽤나 독특한 편이죠. 발바닥에도 디테일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쪽이 약간 발톱처럼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일단 위에 볼관절이 한 개, 밑에도 볼관절이 한 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고개 크게 들고 크게 숙이고 굉장히 많이 숙일 수 있습니다. 거의 수납하는 수준으로 꺾이는 형태죠. 이렇게 하면은 목 내부도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몸통이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뽑혀 나온다거나, 그리고 상하 가동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괜찮게 움직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오른쪽 어깨는 디자인상 몸통이랑 거의 일체화되어 있는 부분이라 뽑혀 나오는 각도가 좀 좁았어요. 팔을 앞으로 들면은 편하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이 양쪽 다 따로 가동을 합니다. 특히나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변형 때문에 더 크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양쪽 어깨 내부가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는 들어 올릴 때 어느 정도 딱 올라가고 나면은 안쪽이 걸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럼에도 많이 들긴 들죠.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거의 한없이 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비교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왼쪽 어깨가 더 자유롭긴 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참고해야 하는 게,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드는 관절이 얘는 3개나 있습니다. 몸통 쪽 뿌리죠. 관절의 뿌리 부분에 하나,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또 하나,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또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움직이는 어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당연히 팔뚝 회전도 존재하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단일 관절로 90도 정도가 한계입니다. 자, 왼쪽 팔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가 가동할 줄 알았는데 팔꿈치 부분이 회전을 하게 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동력선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이중관절로 크게 가동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이 정면 부분과 측면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측면으로 돌려서, 정확히는 이제 손목이 앞을 보게 하면은 가동이 약간 아까보단 좀 더 제한되는 게 있죠. 단순히 비교하면은 이게 손목이 앞을 봤을 때고요. 이렇게 측면을 돌렸을 때는 여기서 더 가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도 움직여주고, 큰 부분은 관절이 1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심심하진 않네요. 그리고 허리도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일단 회전축이 하나 존재하고요. 크게 움직이죠. 그리고 허리가 앞뒤로 가동하는 축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흉부에 볼관절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흉부도 편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골반 쪽에 가동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걸 뒤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넘겨서 여기는 이제 골반 쪽이 가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리 가동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전체적으로 다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딱 옆으로 들었을 때 디자인상 어쩔 수 없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애초에 가동도 딱 여기까지만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지. 골반에 보면은 웬 커버가 겉부분에 하나 씌워져 있잖아요. 이걸 벗기면은 더 가동을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처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부분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골반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애초에 골반을 쓰는 액션은 거의 없는 애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 올리는 건 당연하게도 걸립니다. 스커트 여기 앞은 가동 안 해요. 앞쪽으로는 완전히 한계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공간이 넓으니까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굽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뒤쪽이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롭고요. 이제 특징이라면은 얘는 가변 때 역각으로 꺾이는 게 있어서 허벅지 커버가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역각으로 꺾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발목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볼관절 쓰는데 좌우 가동은 약간 제약이 있어요. 아무래도 디자인상 간섭이 없을 수가 없는 애라서 이렇게 해서 앞뒤 가동은 꽤 많이 움직여줍니다. 거기다가 발바닥도 다 가동을 해요. 클로 부분도 그렇고. 아마 이제 좌우의 높낮이는 이 클로를 가동하는 걸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발 자체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 쓰러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은 구성을 살펴봅시다. 일단 바운드독 본체에다가 빔 라이플, 요것도 잘 나왔어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빔 라이플입니다. 센서는 그래도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이 되어 있었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수납용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교체용 손가락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편손이고 하나는 라이플 손입니다. 그래서 라이플 손을 이용을 해서 교체해서 손을 교체하고, 지금 여기 껴놓은 거는 그냥 일반 무장용이에요. 이 빔사벨 같은 거 줄 때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교체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확산 메가 입자포. 쉴드 내부에 수납이 되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변형이다 뭐다 다 하려 그러면 수납은 힘들겠더라고요. 디테일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고요. 이렇게 내부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요거 장착할 때는 쉴드의 겉부분을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조인트 맞춰서 이렇게 잘 끼워준 다음 다시 닫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는 형태로 완성이 되죠. 이제 변형했을 때는 이렇게 측면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빔사벨인데 이 빔사벨 자루는 1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빔 파츠가 2개다 보니까 하나는 따로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 5에 들어가는 다른 부속품들도 그대로 남게 되고요. 액션 베이스 5 들어가는데 전용 조인트가 하나 들어가죠. 이 골반을 아예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 사이에다가 이렇게 위치해서 끼워주면은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베이스 포함이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베이스 조인트 잘 보면 되게 독특해요. 옆에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변형했을 때, 모빌아머 모드가 됐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가볍게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스타일이 좋아서 그런 건지 박력이 넘칩니다. 상상 이상으로 카리스마도 있고요. 바운드도 그렇게 안 받는데 되게 이쁘네요. 이번엔 약간 너도 건담이냐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클로가 사실상 그 유니콘 건담의 암드아머 VN 닮아가지고 일부러 약간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자, 이번엔 가벼운 사벨 액션. 이게 사벨을 손에 쥐고서 팔꿈치를 앞으로 굽히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걸려가지고 조금 빡센 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변형하기 전에 매뉴얼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손을 빼라고 나와 있어요. 빼는 게 더 편한 게 맞습니다만 저는 따로 빼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커트 뒤쪽에 있는 커버를 열어줍니다. 커버 충분히 열어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어서 회전시키고 이제 오른팔을 스커트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근데 매뉴얼상에선 이걸 어떻게 넣으세요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 굽힌 다음에 뒤로 먼저 꺾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다음 이제 왼쪽 팔의 변형입니다. 왼쪽 팔 같은 경우는 먼저 살짝 팔이 들어준 다음에 어깨 장갑을 완전히 들어 올리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어깨 장갑만 회전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팔목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쉴드를 결합해서 바운드 독의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되죠. 다음에 팔꿈치랑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어깨 장갑이랑 쉴드가 살짝 이렇게 겹치듯이 이렇게 각도 맞춰주면은 이쪽은 준비가 됐네요. 쉴드 앞뒤 부분 잘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대망의 허리 굽히기를 들어갈 겁니다. 먼저 요 안테나를 벌어져 있는 안테나를 살짝 모아줍니다. 먼저 모아놓고 고개를 옆으로 완전히 돌려주고요. 이렇게 뒤를 보게끔 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게 매뉴얼은 집어넣을 때 그냥 골반 고정을 풀고 그냥 밀어 넣으세요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골반도 관절이 두 개입니다. 잘 보면 원래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변형을 위해서 골반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고정 장치를 풀면 나타나는 가동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밀어 넣으면서 안테나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에서는 그냥 안테나 모았다가 나중에 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통과한 상태에서 펴세요라고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매뉴얼대로 하면은 가동하다가 가슴이 그냥 위에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기본 골반 가동을 살짝 움직여 놓습니다. 살짝 움직여 놓고 안테나는 가운데로 모아 놓고 그리고 이제 골반의 기믹을 풀어서 쭉 내려가 줍니다. 가슴 안 걸리게 살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안테나가 이쯤 딱 여기 가운데 잘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쯤 안테나를 이때 살짝 벌려서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 커버보다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목 부분을 최대한 턱을 당기세요.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딱 붙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나머지 이제 내려주면서 안테나를 여기서 이제 약간 피해가면서 넣으세요 같은 느낌인 거죠. 몸통도 최대한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면은 고개를 내리면은 안테나가 걸리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하면은 이제 최대의 난 코스는 지나간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뒤쪽 커버를 먼저 살짝 닫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뒤에 돌기 맞춰서 앞 끝을 맞추는 거죠. 자, 밑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왼쪽 팔이 늘어져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팔도 수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클로를 조인트를 일자로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클로도 이렇게 완전히 펴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클로는 볼관절을 사용하니까 살짝 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그냥 쑥 밀어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도 그냥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매뉴얼대로 그냥 하려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팁이 있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클로를 당기세요. 살짝 당겨서 안쪽으로 갈고리 걸듯이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쏙
아주 손쉽게 들어갔죠? 뺄 때도 그냥 빼면 잘 안 빠지니까 얘 당기면서 빼시면 돼요. 클로를 살짝 당기면서 빼면 빠집니다. 당길 때, 밀 때 살짝 클로를 벌려주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자, 변형 완료! 바운드도 변형. 좀 약간 복잡한 듯 하지만 밀어 넣는 게 좀 고생일 뿐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이스 위에 올리실 거면은 이거 클로 밀어 넣기 전에 여기다가 베이스를 조인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로를 밀어 넣죠. 제대로 완성했네요. 이 상태에서 옆에다가 라이플 수납, 이제 위쪽에다가 확산 메가 입자포. 보기 좋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스커트를 움직여서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발목을 회전시킨 다음 발가락을 구부려주면, 그리고 무릎마저 딱 역각으로 꺾어주면은 제대로 완성했네요. 베이스에 올릴 때는 아까 이제 조인트가 2개였잖아요. 중앙에 있는 조인트는 못 쓰니까 측면에 있는 걸로 베이스 위에 올려줍니다. 자, 깔끔하게 MA 모드 완성했습니다. 일단 뭐 어려울 것 딱히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없었어요. 밀어 넣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안테나는 빼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다시 끼시면 돼요. 어차피 밑에 보면, 바닥 보면 머리 그대로 다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안테나 빼고 진행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모빌 아머 상태에서 봐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클로를 앞으로 뻗은 모습이라든가 보기 좋았고, 볼륨감도 역시나 굉장히 큽니다. 단지 이제 이 베이스 조인트가 골반을 받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가 눌려서 다시 떠요. 그러니까 주변이 무거워서, 자, 이렇게 다시 맞춰 놓으면은 손으로 쥘 땐 괜찮은데 이제 베이스에서 놓으면 왜 괜찮냐? 그냥 요거 잘 이렇게 매붓에 잘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뒤가 살짝 뜨네. 그래도 살짝.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바운드동 리뷰해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HG로 나오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을 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제타 건담 양산기였던 우리 그 바잠도 그렇게 잘 나왔었는데, 바운드독도 이 정도면 품질 면에선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액대가 5,000엔, 정확히 5,000엔인데 부품 수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덩치가 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약간은 부담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바운드독 잘 모르시거나 제타 건담 잘 모르시면. 그래도 이제 오랜 또 제타 건담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좋은 그런 프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할도 좋고요. 조립 한번 해보세요.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실!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서에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 정도만 빼면 나쁘지 않은 그런 프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는 외형은 10점입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분할 정말 잘 해놨고요. 정말 스티커 붙는 거는 정말 극히 드문 부분, 뭐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들 이렇게 붙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조립하는데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출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뽑았어요. 되게 어색하거나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인데 사출색만으로도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그리고 가동은 9점. 전체적으로 디자인상 뽑을 수 있는 가동은 다 뽑은 것 같아요. 정말 만족합니다. 다만 이제 고관절 살짝 처지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뽑기 운인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보강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헐겁지 않다면 보강하지 마세요. 보강 안 헐거운데 하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도 9점. 이게 무장이, 왜냐면 확산 메가 입자포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쉴드 내부에 원래는 수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게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납은 재현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수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이라든가 조그만한 파츠라든가 그런 게 들어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실제로는 쉴드의 커버가 열리면서 안쪽에서 빙포를 발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재현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9점. 역시 매뉴얼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변형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하나씩 뭔가 생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하는 재미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뉴얼에 잘 써 있었으면, 잘 그림으로 표현이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성비 부분에서는 일단은 9점입니다. 아무래도 진짜 부품수 생각하면은 금액대가 좀 높아요. 베이스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묘하게 느낌이 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바운드 도구를 잘 모르신다면은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대가 단순히 생각만 해도 MG 에일 스트라이크 리마스터 버전이 4,200엔짜리거든요. 얘가 5,000엔 HGUC. 아무리 사이즈가 크더라도. 그렇지만 오랜 팬분들에게는, 제타 건담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프라입니다. 프라 자체 품질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